2020년도 4.15 총선의 실상을 철저하게 분석한 도둑놈들 4권이 출간되었습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널리 퍼뜨려 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정의로운 길에 여러분께서 적극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총리는 경험이 많은 총리입니다. 아마 내각에서도 가장 연세가 많으실 것이고, 그다음에 이제 역대 정부의 노무현 대통령이 집권하고 있을 때 총리를 맡았으니까, 그러니까 뭐 거의 직업이 총리다 이렇게 부를 정도로 그렇게 이제 통상산업부 관리로 출발해 가지고 역대 정부에 두루두루 이렇게 봉직한 경험이 있는 겁니다. 나름대로 이렇게 세상을 보는 안목이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좀 남다를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자, 여기 보시면은 헌법재판소가 납득할 만한 판결을 하지 않으면 국민 분열이 큰 걱정이 된다. 뭐 국민 분열이라고 애둘러서 이야기하겠지만 실질적인 표현은 저항이지 않겠습니까? 국민들이 저항을 하겠죠. 왜냐하면 박근혜 전 대통령 때는 깜짝까지 쏘갔는데 이번에는 멀쩡한 대통령을 내란범을 몰아가지고 다 덮고, 또 거기다가 대통령이 계엄 선포를 한 것이 바로 부정선거를 척결하기 위해서 나섰기 때문에, 그리고 계엄에 반대하는 대다수의 시민들은 민주당이 부정선거를 밥 먹듯이 해왔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는 상태니까, 결국은 이제 부정선거를 영속화하기 위해서 대통령을 제거했다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을 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국민 분열이라고 애둘러 표현했지만 국민들이 강한 저항이 불가피할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여기 보시게 되면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3차 청문회에서 헌법재판관 판결은 법률 위헌 여부를 다루고 중요한 국정을 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탄핵을 결정한다. 헌법재판소의 판결은 정말 공정해야 되고 절차적 정당성과 상식에 맞아야 된다. 그런데 이념에 경도된 진영 이익에 깊이 여러분들 경도된 재판관들이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공정하지 않을 것이라고 이렇게 예상하는 국민들이 굉장히 많은 겁니다. 더욱이 내란이 빠진 상태에서 여러분들 기각을 하지 않고 계속 재판을 속개한 것을 보게 되면 절차적 정당성이나 상식에도 맞지 않는 거죠. 헌법재판소가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판결을 하지 않으면 일어나게 될 국민적 분열과 의견의 분열에 대해서 직무가 정지된 총리지만 정말 큰 걱정을 하고 있다. 그리고 이제 민주당의 지금 이 대통령 탄핵을 주도하고 있는 사람들이 되게 좀 젊은 편이죠. 젊다는 이야기는 성급하고 그다음에 종합적으로 생각하기보다도 당장의 눈앞의 이익에 몰입될 골몰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거죠. 어떻든 간에 조기 대선을 실시하는 것, 그게 모든 것이 초점이 맞춰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해서 여러분들 무리수를 둘 가능성이 굉장히 많은 거죠. 무리수를 둔다는 이야기는 헌법재판관들을 자기들 수하에 있는 사람처럼 부려가지고 자신들이 원하는 그런 판결 내용을 만들어내도록 그렇게 이제 노력한 것을 뜻하는 것이죠. 여기 이제 또 한 가지는 계엄 상태에서 전부 다 반대했다. 대통령 여러분들 대통령이 이 계엄 선포에 국무위원들이 다 반대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저는 어떤 의견을 갖고 있는가 하니까 최고 책임자가 여러분들 판단을 내릴 때는 다수결을 따를 수 없고 다수결을 따라서 안 되는 거죠. 국무위원들이 갖고 있는 정보 양하고 대통령이 여러분들 소지하고 있는 정보 양이 틀릴 수밖에 없는 것이고, 현재 윤 정부 하에서 국무위원들 가운데 부정선거 문제의 심각성을 정말 제대로 이렇게 파악할 수 있는 국무위원들은 거의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국무위원들하고 그렇게 중요한 국가 대사를 의논할 수 있는 그런 의제도 아닌 거죠. 국무위원들은 거의 조선중앙 논조 정도 비슷할 겁니다. 대통령은 그렇게 생각 안 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국무위원들이 전부가 다 반대했다 해서 대통령이 결정하면 대통령이 결정하는 겁니다. 그게 계엄 선포권이니까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이제 이 한덕수 총리의 이런 기사에 대해서 하단에 이제 전부 다 읽어보지 않았습니다만은 73명 정도가 여러분들 의견을 남겼는데 헌재 판결이 걱정입니다. 상식에 벗어난 정치 판결이 나오면은 전 국민이 용서하지 않을 겁니다. 만일에 헌법재판소가 자기들 주관대로 자기들 주관대로 보기다 자신들의 이익을 추구하는 대로 불공정한 판결을 내린다면 절대로 국민이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강력한 저항에 부딪히게 될 것입니다. 실제로 여러분들 이런 강력한 저항에 대한 예상이 맞아떨어질지는 제가 그때가 돼봐야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읽고 제가 설문을 한번 해봤습니다. 한덕수 헌재 납득할 판결을 안 하면은 국민 분열 큰 걱정. 조선일보 2월 6일자 만약에 다수 국민들 기대와 다른 판결이 나온다면은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이렇게 물어본 겁니다. 3만 9천 명 정도가 설문조사에 응했고 강한 저항이 있을 것이다. 이게 99%입니다. 약한 저항이 있을 것이다가 1%니까 뭐 0. 몇 %인 거죠. 현재로서는 미래에 발생할 일에 대해서 현재 사람들은 어마어마하게 저항이 심할 거다 이렇게 보는 거죠. 헌법재판소의 재판관들도 어차피 법리라는 것은 갖다 붙이면 되니까 대한민국의 법리라는 것은 법리가 있는 것이 아니고 본인들이 판결을 정당화하는 데 법리를 동원하는 거니까 그때 본인들이 좀 생각을 해봐야겠죠. 이렇게 여러분들 지금 돌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그냥 뭐 7, 80% 정도가 아니고 99%가 강한 저항이 있을 것이다 이야기죠. 사실 한국에서 국민들이 이름 들고 일어나지 않으면 바뀔 가능성이 별로 없습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걸 뭐 아주 그냥 노골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없으니까 그냥 조금씩 이렇게 목소리를 줄이지만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들고 일어나지 않으면은 그러면은 바뀔 수 없는 거죠. 대부분이 바뀌겠습니까? 헌법재판소가 멀쩡한 대통령을 여러분들 내란죄를 빼놓고 내란죄를 가지고 이런 심판해가 직무 남용이라는 것은 그거는 뭐 소추 대상이 되지 않지 않습니까? 임기 중에.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돌아가는 거죠. 이게 굉장히 저는 큰 의미가 있다고 보거든요. 사람들이 벌써 뭐죠. 너희들 진짜 너희들 마음대로 하면은 우리 가만 안 있을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자, 그래도 이제 여기에 대해서 어떤 의견을 남겼는지 한번 궁금해 가지고 헌법재판소가 문형배 등 좌편향 재판관들의 불공적 탄핵 심리를 하고 윤 대통령을 탄핵시킨다면 헌법재판소는 분노한 국민들에 의하여 대한민국에서 소멸하게 된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될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부당함에 맞서는 것은 선량한 국민의 의무입니다. 4.19 의거에서도 그랬습니다. 탄핵받을 일도 아닌 걸 가지고 나쁜 인간들 때문에 고생이 심합니다. 강력한 저항이 문제가 아닙니다. 분노한 국민들이 폭동해 헌법재판소와 헌법재판관들은 할머니인 저도 가만 안 있을 겁니다. 아주 난리가 있을 겁니다. 나라가 있어야 직장도 있고 가정도 있고 교회도 있는 겁니다. 그 나라가 무너진 다음에 다 내려놓고 목숨 바쳐서라 싸워야 나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이런 이야기야. 헌법재판소 재판관에서 민주당 소속 모 씨와 박 선은 박 모 씨의 농간이 상당 부분 드러났습니다. 국정원의 홍장은 차장의 수작과 거짓말이 그대로 드러났는데도 대통령을 탄핵하게 되면 헌법재판소에 폭발될 각오를 해야 될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물론 전망이나 의견하고 실제로 발생할 것은 뭐 두고 봐야겠죠. 그러나 사람들 분위기가 심상치가 않은 거죠. 그런데 이제 냉정하게 판사들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이해를 할 필요는 있는 거죠. 판사들이라는 사람이
우리는 2020년 4.15 총선에 그 많은 시민들의 여러분들 기대를 저버리고 대법관들이 전부 다 그 태산 같은 여러분들 부정선거 점검을 다 그냥 뭉개가지고 수면 밑으로 깔아 뭉개는 본인들이 갖고 있는 판결을 내릴 수 있는 권한을 재량껏 발휘하는 대법관들을 봤지 않습니까? 선거와 관련된 모든 영장 청구에 대해 전부 다 기각하는 일선 판사들을 다 봤지 않습니까? 헌법재판소도 판사들이지 않습니까? 난 모르겠다. 내가 판결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으니까 자기 쪼대로 할 수가 있는 거죠. 국민들이 분노하든 관계없이 공정은 어디 뭐 개나 줘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왜 내가 판결할 수 있는 내 권한을 갖고 있으니까. 그래서 아쉽지만 이 판사들을 잘 이해하는 법조계 인사들의 냉정한 이야기는 한번 새겨둘 필요가 있죠. 이 김향훈 변호사 서울법대를 나오고 전주 출신입니다. 자유주의적 성향이 굉장히 강하신 분인데 판사들에게 법리라는 것은 최초의 인상이나 직관을 사후적으로 합리화하는 수단입니다. 여기다가 이익까지 걸려 있으면은 국민들이 아우성을 치든 뭐라고 하든 간에 관계없이 뭐죠. 그냥 밀어붙일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이 김향훈 변호사가 우리보다는 판사를 잘 이해하겠죠. 왜 법정에 자주 이름들 들락거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법리라는 것은 그냥 합법화시키는 거지 그냥 본인들이 이익이 되면 그쪽으로 이런 판결 내릴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그죠? 여기에 윤여신이라는 분도 아마 법조계 계신 분 같은데 김향훈 변호사께서 업계 비밀을 너무 적나라하게 까발리시면 왕따 당합니다. 그냥 법 지식이라는 것이 그냥 합리화 수단인 겁니다. 대한민국 대통령은 마포구 우리법 연구원이 구속하고 안국동 우리법 심판소가 심판합니다. 이게 우리법입니다. 나라가 어디로 가는지 묻는다면 고개를 돌려 안국역에 있는 우리법 연구소를 보게 하시기 바랍니다. 헌법재판소는 정당의 안국동 출상소로 전락한 지 오래됐습니다. 김용은 인권위 상임위원 검찰 출신 분이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하면 흔적도 없이 없애버려야 된다. 이제 김향훈 변호사가 냉정하게 이야기합니다. 이 정도 압박까지는 통하지 않을 거다 보는 거죠. 아무리 홍장훈이고 뭐고 하는 인간들이 내란을 조장했다는 것이 밝혀지더라도 우리법 출신의 삼남배인 문소자, 정계선, 이미수는 꿈쩍 안 하고 탄핵을 인용할 것입니다. 그들에게 법리라는 것은 없습니다. 오로지 진영 논리만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 사람들에게 법리 없는 겁니다. 좌익들에게 도움이 되면 그냥 모든 것을 합리화할 수 있는 겁니다. 주적이 북한인지 어디인지도 모르는 정정민은 이들에게 부하내동할 것입니다. 김형두, 김복현, 조한창, 정형식 이렇게 4명은 윤석열과 국힘의 지지율이 50% 60%를 넘나들면 조금 생각해 볼 것입니다. 법리대로 할지 아니면 대세를 추종할지 헌재 내에 이렇게 나오겠죠. 김향훈 변호사가 그냥 냉정하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뭐 바로 코앞에 이름다 좌익 국가가 보이는데 이 인간들이 뭐 여러분들 법리고 뭐고 뭐죠. 다음까지 생각하겠습니까? 그냥 밀어붙이겠죠. 그러니까 제 이야기 논리는 그냥 국민들이 크게 대들지 않으면은 그러면은 그냥 넘어가는 거죠. 그냥 뭐 좋은 말로 해가지고 여러분들 그렇게 이야기해 봐야 통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미 그 단계는 상당히 넘어섰다 이렇게 보는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그동안 공병호TV는 선거 공정성 회복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보존과 발전을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이런 노력들이 지속될 수 있도록 공병호TV의 정기 후원 프로그램이자 멤버십 프로그램을 소개해드립니다. 뜻 있는 분들의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을 지지하시고 훌륭한 나라 만들기에 동참하시는 시청자분들이시라면 구독 버튼 바로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통해서 정기 후원 프로그램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 버튼을 누르시면 공병호TV의 후원자가 되시게 됩니다. 여러분의 후원이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더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수호를 그리고 발전을 통해 여러분과 후손들의 삶에 빛과 소금이 될 것입니다. 특히 그동안 공병호TV는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 과정에서 채널 성장에 제약이 가해지는 불이익을 감수해왔고 지금도 그런 불이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공병호TV의 노력은 계속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깊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